자, 그러면 수업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88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프린트 자체가 저도 교과서를 보고 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를 같이 나중에 복습할 때 읽어보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여러분한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뭐 수직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게 되는 힘이라고 해서 그렇죠. 제목에 들어가는 중력이 바로 이 빈칸에 적어야 될 단어입니다. 중력은 항상 끊임없이 작용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에게도 작용을 하죠. 한순간도 작용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작용을 하고요. 이 중력 때문에 어떤 규칙성 있게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규칙인 셈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중력의 특징을 중력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중력은 좁은 의미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 놓고 이렇게 중력이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어떤 양이 뭐냐 하면 그죠? 이 질량입니다. 질량. 영어로는 이제 mass, mass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모든 물체가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측정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도 측정이 되어야 돼요. 네. 실제로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느껴집니까? 제가 끌려요? 끌리는 힘이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 원체 약해가지고 나의 질량이나 여러분의 질량 정도끼리는 작용하는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도 느껴지지 않냐면은 여러분 예를 등산을 가려고 산 근처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은 제법 크잖아. 네. 질량도 됐다 크고. 네. 근데 막 산에 근처에 가면은 막 산이 당기는 중력이 막 느껴집니까? 막 산으로 끌려가고 막 끌림이 느껴져? 아니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산 정도 되는 질량조차도 중력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느껴질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구 중력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것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만 놓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주로 1번의 의미로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인력의 의미로 중력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항상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은 력자가 힘력자거든요. 결국에 중력은 힘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힘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힘은 크기도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쭉 계속 얘기할 것은 요 중력의 방향과 중력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중력의 방향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예, 아랫 방향 맞습니다. 아랫 방향이고 예, 좀 더 멋있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좀 전에 나왔는데요. 지구 중심 방향. 예. 뭔가 이 아랫 방향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예. 지구 중심 방향. 예, 좀 뭔가 세련되고 있어 보이죠. 예. 아니요. 예,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유튜브에 누가 이거 3개 눌러놨던데. 주말에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그러지만 저는 악플보다는 무풀이 낫습니다. 아무것도 차라리 누르지 않는. 그 혹시 입안에 있으면 바꿔놔라. 예.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진다. 이걸로 바꿔놔. 또 못 드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제가 지구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누가 봐도 지구죠. 제가 확실한 지구로 만들어 볼게요. 지구입니다. 예, 지구. 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죠. 예. 만약에 여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이 물체가.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게 중력의 방향입니다. 중력 방향. 근데 얘를 확대해서 보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요 아랫 방향이라는 거지. 뭐 연직 아랫 방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연직 아랫 방향이 결국에는 지구 중심 방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두 물체라는 것은 지구와 요 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요 물체를 이 지구 쪽으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는 거고, 요 물체도 사실 지구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요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아니요, 똑같아요, 크기는. 왜냐하면 그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 제3법칙이 있었죠.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 물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더 크잖아요. 그럼 질량이 크면 자신의 운동 상태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받아봤자, 그러니까 내 몸무게 정도 내가 잡아당겨도 지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근데 반면에 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지구에 비해서는 관성의 크기가 작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막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인 이유가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서로 자기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지표면 위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 되고요. 화장실 가려고? 그래, 가도록 해라. 3분 안에 되겠습니다. 네? 가능해? 자, 지구를 잠깐 절로 보내놓고 그 방향은 뭐 별로 크게 추가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반면에 중력의 크기는 좀 할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용어를 일단 또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일컫는 맞아요. 질문이 나가기 전에 바로 안 해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합니다. 무게? 예, 무게. 몸무게 할 때 무게 있죠. 무게. 예,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표 부근에서 질량이 1kg인, 요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알고 있죠? 그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아주 훌륭한 반이네요. 뭘 다 알고 있네. 9.8 뉴턴입니다. 1kg당 받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에요. 2kg면 2배요. 2kg면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보통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때는 그냥 10을 얘기하면 10뉴턴이라고 그냥 하고, 그럼 2kg이 20뉴턴, 3kg이 30뉴턴. 대충 그냥 계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힘이니까 그죠? 무게는 중력의 크기 힘이죠. 그러니까 힘의 단위인 뉴턴을 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건 참고 삼아 요 수식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참고 삼아 설명을 하면 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중력의 크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할 때는 MA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힘의 크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M은 뭐 실은 뭐예요? 예, 그걸 이제 써주려고 합니다. 요 F는 중력, 그렇죠, 힘, 중력이자 중력의 크기이자 무게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 MASS 질량입니다. 질량. 요 G는 뭐냐? 중력 가속. 얘는 G는 맞아요. 중력 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 좀 있어 보이나? 그래서 그걸 앞에 G를 따가지고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1kg당 9.8N 작용한다 그랬지? 네. 여기 1kg당 9.8N이니까 요 G가 바로 숫자로 치면은 9.8이에요. 예. 근데 요 중력 가속도가 9.8,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에요. 이거는 1세컨드 동안에 9.8m/s씩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제 9.8m/s 제곱인데요. 뭐 어쨌든 여러분이 뭐 기억할 것은 1kg당 9.8N이다. 그러면 이제 2kg이면은 거기다 2 곱하기 9.8 하면 되고 3kg이면은 3 곱하기 9.8 하면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삼아 여러분 자신의 질량과 무게를 한번 적어보세요.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뭐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질량은 뭐예요? 자신의 질량은 그 여러분 체중계 있죠, 체중계. 네. 체중계에 나타나는 그 숫자 있지. 그 숫자에다가 그냥 킬로그램만 붙이면 질량이 됩니다. 무게는요? 무게는 좀 전에 했죠. 그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되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숫자가 너무 높아지는데. 아 혹시 곱하기가 안 되면 두 자릿수 곱하기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산수책? 요새는 수학이죠. 네. 그렇지. 두 자릿수 곱셈 언제 배우지? 이제 그때 2학년 2학년 때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빠른데? 벌써? 그래? 3학년? 2학년은 빠른 것 같아. 2학년은 아닌 것 같은데. 두 자릿수 곱셈이. 아니면 뭐 계산까지 안 해도 뭐 곱하기 뭐 이렇게 거기서 끝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 예. 몸 무게라고 할 때 무게는 네. 이렇게 어미에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 그게 근데 체중계에 나타나는 그 단위를 뭘 쓰냐에 따라서 옳은 숫자일 수도 있고 틀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네. 힘의 단위하고 무게의 단위가 같습니다. 어차피 힘의 크기가 무게니까 뉴턴입니다. 뉴턴. 킬로그램 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훌륭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중계에 나타나는 눈금이 70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킬로그램을 붙이면 질량. 요게 질량이 돼요. 질량이 되는데 이걸 무게로 바꾸면요. 그러니까 체중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체중계 만약에 눈금이 70 해놓고요. 끝에 킬로그램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틀린 체중계고요.
여기다가 뭐를 쳐줘야 되냐면은 요 F를 붙여주면 맞게 표시한 겁니다. 이게 킬로그램 중이에요. 킬로그램 중.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무게를 뜻합니다. 이거 자체는 이거는 70kg의 질량이 받는 무게다. 예, 중력의 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물리에서는 사실 이 단위를 잘 쓰진 않습니다. 예, 이 단위를 잘 쓰진 않고 보통은 이제 뭘 쓰냐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이제 70에다가 9.8을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를 뉴턴으로 해줍니다. 뉴턴으로. 예. 요것도 이제 중력의 크기 무게예요. 그러니까 70kg F, 70kg 중으로 표현한 거나 70 곱하기 9.8에서 뉴턴으로 표현한 거나 둘 다 무게를 표현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가 나타나는 게 F가 이제 뭐 읽는 거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있습니다. 중. 그러니까 70kg이 받는 중력의 크기 이런 뜻이죠. 예, 킬로그램 중이. 요거는 여러분 근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한 얘기들은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이런 상식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냥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질량하고 무게는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 식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 식에서 보면 요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주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에 간다 하더라도 질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중력 가속도는 달라져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예요. 9.8은. 예, 지구의 중력 가속도고 달로 가면은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기 때문에 달에서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해요? 무게는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중력은 바뀝니다. 달에 가면은 내가 평소에 느끼는 중력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약한 중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하고 질량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요 언제 크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랑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겠어요? 지구랑 멀수록 중력이 크겠어요? 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지구랑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겠죠? 네. 이처럼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요. 네. 중력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또 중력이 크겠죠. 근데 분명히 지구하고 달을 비교해보면 질량은 누가 더 크겠어요? 지구가 더 크죠.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크니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반지름만 놓고 보면 지구보다 달이 더 작거든요. 그 말은 그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지구에서는 지구 중심과 물체 중심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럼 대략 보면은 지구의 반지름이에요. 그 거리가. 그럼 달에서는 달의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더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에서의 중력이 더 작은 이유는 질량이 작은 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 효과가. 그러니까 그 비교를 했을 때 반지름이 작은 것보다도 이제 질량이 작은 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력은 달에서의 중력 말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중력의 특징을 보면요. 이 중력의 특징들은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이라고 했는데 극은 북극 남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도로 치면 고위도 지방이 되겠습니다. 적도는 이제 위도가 0인 저위도 지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위도 지방에서 저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중력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 작아질까요? 훌륭합니다. 이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 여기가 극지방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하루 동안 이만큼 돌죠. 네. 근데 지구 적도 부근은 이만큼 돕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빨리 돌죠. 그러다 보니까 원심력 때문에 지구가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한 행성이 이 목성. 목성이나 토성 이런 행성들이에요. 예, 근데 지구는 그거보다는 좀 덜 심하긴 한데 요게 약간 더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이게 기억하기가 쉽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멀겠죠. 네. 요렇게 둘레보다. 네.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중력이 실제로 약간 더 약합니다. 약하고 그리고요 아까 원심력 얘기했잖아요. 네. 원심력을 실제로 지구에서 우리가 그 중력과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겉보기 중력도 약해집니다. 이게 중력이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지만 네. 또 원심력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이만큼은 중력이고 이만큼은 원심력이다 이렇게 느끼진 않거든요. 네. 그냥 뭉뚱그려서 합쳐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겉보기 중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력은 거리가 멀어서 약해지고 겉보기 중력은 또 이 원심력 때문에 또 약해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은 없고 그냥 중력이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약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차피 실제로 중력 부분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겉보기 중력도 약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어떻든 중력은 약해지는 겁니다. 뭐 근데 사람이 세세하게 느낄 정도는 안 되고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작아지는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사기도 쳐요. 뭐 이렇게 금을 갖다가 적도에서 뭐 이렇게 고위도로 가거나 고위도에서 적도로 가면 체중계로 무게를 달면은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는 셈인 거죠. 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금을 질량을 잴 때는 체중계 같은 저울을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재려면 양팔 저울을 써야 되겠죠. 예, 양팔 저울을 쓰면 추를 쓰잖아요. 양팔 저울에서는. 그 추는 어차피 또 질량이 안 변하니까 뭐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가더라도 같이 변하니까 같이 비교를 하면 금의 질량을 정확히 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봅시다. 자,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왜 그래야 돼요? 지구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중력은 작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단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정밀하게 측정하면이라는 단서가 있거나 아니면 매우 멀리 떨어진다라는 이런 느낌의 단서가 있으면은 작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정도에서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 1층에 있다가 교실로 3층으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뭐 몸이 가볍고 그래?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벼워 뭐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좀 높이가 작다. 산을 탔어요. 그게 나중에 뭐 한라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막 몸이 가볍고 이래? 아닙니다. 히말라야 잘 얘기했는데요. 히말라야가 8km 정도 되죠. 높이가.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12km예요. 12km. 그러면 비행기를 탔는데 막 몸이 가볍고 그래? 안 타봤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비행기 뭐 저도 26살 때 처음 타봤어요. 26살 때. 그래서 그 비행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보면은 그냥 평소 지면에 있을 때랑 똑같은 자신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10km 정도 올라가도요, 똑같아요. 느끼는 중력. 왜 그러냐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6,400km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비행기 타는 거잖아. 그럼 비행기 타봤자 대략 10km예요. 10km. 그럼 6,400이나 6,410이나 막 그냥 독인객인이라는 거지.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지표면 근처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일정하다고 봅니다. 중력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일정합니다. 자, 지표면 근처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뭐 생활 공간 정도에서는 높이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중력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모두 같다라는 뜻은 아니죠. 네. 당연히 질량이 다르면 다른- 작용하는 중력이 다른데 네. 한 물체를 가지고 네. 높이를 바꾸어도 네. 중력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요 지표면 근처면은. 근데 얘가 이제 바뀐다라고 표현이 있는 거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아싸리 막 그냥 인공위성 정도로 막 몇만 킬로미터 이렇게 멀어지면은 지구 반지름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면은 중력이 약해지는 게 맞죠. 멀어지니까. 근데 지표면 근처에 해봤자 뭐 비행기 타봤자 12km니까 지구 반지름 6,400km에 비하면은 뭐 수 킬로미터 정도는 그냥 차이가 없다라고 그냥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단순화해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대략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그렇잖아요. 뭐 옥상 간다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에 멀리 떨어진 물체에도 작용합니다. 정지위성 같은 경우가 지표면으로부터 한 36,000km 떨어져 있거든요. 네? 삼삼. 뭐가요? 정지위성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공전 주기하고 똑같은 주기로 같이 돌아가는 위성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36,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도 비교해도 많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력이 작용해요. 근데 지표면 부분보다는 이제 중력이 약해지겠지. 네. 하지만 중력 작용하고요. 달은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네.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 네. 거의 지구 반지름의 30배 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중력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면요. 네. 왜 이렇게 쭉 안 공전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질문을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인공위성을 그릴 겁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아니 아니요. 인공위성이요. 제가 확실하게 인공위성으로 못 박아줄까요? 인공위성. 완벽한 인공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잖아요. 네. 등속 오는 동하입니다. 오는 동하는데 얘가 근데 실제로는 지구 중력이 없었다면 이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지구가 없었다면 인공위성은 이 지점에서 계속 이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왜 원운동을 하느냐?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보통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등속 운동은 절묘하게 얘가 뭐 이쪽에 있다라고 쳐도요. 얘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중력 방향이 수직입니다.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방향만 바뀐 채로 계속 지구 주위를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금씩 선생님, 모르는 그러면 거잖아요. 달도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접선 가려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힘이 있어서 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힘이 작용하니까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이 경우는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생긴 거예요. 응? 그냥 지나가는 행성인데 갑자기 왜 저기 땡땡 돈 거예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그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원래 외부 천체였는데 지구한테 붙잡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럼 약간 좀 타원 궤도여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원 궤도에 가까우니까 달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뉴턴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뉴턴은 아까 사과를 얘기했었잖아요. 사과도요. 사과를 보통 이제 대포로 바꿔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뉴턴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원운동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동영상에 있었죠. 대포를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포가 속력이 좀 느리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속력이 빠르면 점점 이렇게 떨어지다가 네. 속력이 어느 특정 속력이 되면은 얘가 영원히 이렇게 도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원운동이 결국에 계속 낙하하는 운동이다. 근데 낙하하는 폭이
이제 지구의 공률과 똑같은 폭으로 계속 낙하한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포탄이나 이제 그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나 뭐 좀 더 나가면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도 결국에 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죠. 요게 이제 원운동하는 이유나 달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이유나 똑같은 중력이라는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게 만든 게 이제 뉴턴이 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했죠. 그래서 원운동이 결국에 이 중력이 멀리까지 작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면 중력은 어디까지 작용하느냐? 무한대까지 작용합니다. 무한대. 뭐 그렇죠. 근데 무한대까지 작용하지만 매우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멀어지면 이제 중력이 되게 약한 거지. 아무리 지구가 커도 질량이 커도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행성끼리도 멀잖아요. 그럼 행성끼리 작용하는 중력은 보통 무시해요. 그 행성들에 비해서 지구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경우는 태양이 작용하는 중력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가장 큰 요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멀리까지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이 중력이 이렇게 멀리까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특징들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정리하는 거를. 이거는 EBSI 군사학습 지역센터에서 가져왔다 출처를 밝힙니다. 우주로 쏘아 올린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상 600km 지점에서 20년째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망원경은 왜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거나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원리를 알아낸 건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버지인데 자식은 없어요.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요한 법칙을 생각해냈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이곳에는 과학혁명사의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인 프린키피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뉴턴은 이 책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증명해 보입니다. 바로 중력을 통해서죠. Explains how it works, how it holds the planets in their motions and their elliptical orbits. He works out the mathematics behind how the universe is put together.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지구의 인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달과 사과를 통해 뉴턴은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연결하는 중력 법칙을 발견합니다. 뉴턴은 이 법칙을 대포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대포에서 포탄을 발사하면 적당한 거리를 날다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좀 더 세게 쏜다면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대포를 지구 중력과 비슷한 속도로 쏜다면 지구가 원형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를 돌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달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지구가 달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않는다면 달은 자신의 운동 방향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궤도 밖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은 궤도를 계속 돌게 됩니다.
뉴턴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도 뉴턴을 통해 비로소 이해됐죠. Is the illustrative matter. So this is full of figures of various types to demonstrate how gravity works. This is the track of a comet as it moves in its orbit around the sun. 혜성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태양을 돕니다. 현재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원리도,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원리도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시작됐습니다. 400년 전 뉴턴이 발견한 이 법칙은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였던 겁니다. 자, 이런 만류인력이라고, 중력을 다른 말로 만류인력이라고도 하는데, 만류인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해서 만류인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공식적인 명칭은 중력을 더 많이 쓰고 중력을 공식 용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중력 말고도 다른 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잠시만요. 요 그림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포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대포를 쏘았을 때 이렇게, 이게 뉴턴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포로 이제 달의 원운동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포는 지상에 있는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대포나 사과가 지상에 있는 물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나 천체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달이나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뉴턴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신에게 도전을 한 셈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제 어찌 보면 뉴턴의 시대 때부터 이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보통 뉴턴 이전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뉴턴 이후를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요. 요즘은 또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기계처럼 세상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건데, 사실 과학에서조차도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기계처럼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또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이미 바뀌어 있는 다른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그런 측면에서 위대했다는 점을 한번 좀 기억을 하고요. 이게 과학이 이처럼 과학 자체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주는 이런 큰 변화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자연학학 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